자, 일단 A 0,2가 있고요. 그리고 원점 5와 y는 이 위에 점 pt, 2라는 게 있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시각적으로 보고자 그래프로까지 한번 그려보면 뭐 A 0,2라는 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은 원점 5가 여기 있고 y는 이 위에 점 pt, 2라는 애가 있네. 여기 y는 2가 있는데 pt, 2가 있는데 이 t의 범위가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t라는 거는 뭐 대충 여기 2라고 하면은 여기 t, 2고 이렇게 있겠지. 여기 p, t, 2. 일단 여기 뭐 이런 식으로 t가 있다라는 것 같아. t는 여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때 OP의 수직이 된 분선과 y축과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그냥 바로 y절편이라고 읽어주셔야죠. 그쵸? 그래서 OP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이놈의 수직이 된 분선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수직이 된 분선은 이런 애가 있을 텐데 이놈의 y절편을 b라고 하겠다.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건 삼각형 ABP의 넓이니까 마지막 그림까지 그려보시면 삼각형 ABP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당연히 비좌표만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끝나는 되게 좀 간단한 문제야. 왜 스텝 3 있는지 사실 전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문제인데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너네가 수직 이등분선 이거 보면은 조건 2개 줬다라고 해서 바로 보여야 돼. 첫 번째는 이 수직이라는 조건 하나를 줬고 그 다음에 이등분선이라는 조건 하나를 줬다. 그래서 고3 때까지 계속 똑같습니다. 수직이라는 건 우리가 기울기를 항상 활용하는 거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등분은 항상 활용하는 건 중점을 활용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수직은 기울기, 이등분은 중점을 활용한다. 자,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세울 수 있는데 갑니다. 여기 원점을 0,0이라 하고 그러면 여기 OP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OP의 기울기를 보면은 t분의 2. 그러면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t분의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고 그러면서 이등분선이니까 여기는 이 점을 지난다. 즉 얘하고 얘의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중점을 구해보면은 이놈하고 이놈의 중점이니까 2분의 t, 1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t면서 중점 얘를 지나게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x 마이너스 2분의 t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놈의 y절편이니까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tx 더하기 4분의 t제곱 더하기 1이 되는데 y절편이니까 얘가 b의 절편이 된다는 거지. 여기는 0,4분의 t제곱 더하기 1.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b의 좌표까지 구했고요. 그러면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봐봐. 너네가 혹시 OP의 수직이 된 분선을 표현할 때 얘가 A 좌표보다 위에 막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절대로 A 좌표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게 여기를 보면 느끼셔야 돼. 자, 이놈의 Y좌표는 1 더하기 4분의 T제곱인데 T의 범위가 0과 2 사이야. 그 말은 4분의 T제곱이라는 거는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지. 즉, 이놈은 2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즉, A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 그래서 혹시 그림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다면은 좌표를 구한 다음에 아, 2보다는 클 수 없구나.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놈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할 건데 B의 좌표가 여기라면 높이는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거든. 근데 너네가 B의 좌표를 여기로 찍었으면 높이가 여기서 여기를 빼게 돼서 잘못된 형태가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범위까지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삼각형 ABP의 넓이를 그냥 구하면 끝이야. 자, 갑니다. 여기는 2분의 1에 자, 밑변은 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t. 그리고 높이는 2에서 이놈의 y좌표 2에서 얘를 빼면 되죠. 그래서 1. 2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이놈의 뭐다?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고자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 자, 갑니다. 자, 그럼 이놈의 그래프는 0 하나 나오고 2근 나와 있네. 2근이 뿔마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서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완벽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보이셔야 되고요. 한 근이 0이고 나머지 근이 마이너스 2하고 2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그럼 t의 범위가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이때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길이를 활용해보면은
1대 루트 3. 맞지? 계속 활용해. 1대 루트 3.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 여기 있는 좌표가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 따라오니?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것은 여기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대입한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3분의 4, 3분의 1이거든. 정리하면은 3분의 2인데 2분의 1 지워지니까 3루트 3분의 2. 답은 9분의 2 루트 3. 그래서 A는 9, B는 2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됐어요? 자, 462번. 다음과 같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데 이놈이 겹치는 이놈이 이렇게 있대. 근데 이놈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들을 주고 있는 거야. 대각선의 교점. 하나는 0,1이라고 주고 있고 하나는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해서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완벽히 수직 이등분 된다라는 건 뭐 당연히 특징일 것 같고. 그치?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일단 각각의 좌표를 좀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좌표를 한번 찾아보면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절반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너네가 이놈의 좌표를 구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로 왼쪽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 2분의 1만큼 위로 가니까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모든 좌표들을 잡을 수 있겠죠. 예전의 좌표는 그냥 바로바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다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좌표는 2분의 1, 2분의 3이 되고요. 얘는 뭐 2분의 1, 2분의 1이라 생각해도 되는데 얘랑 x좌표는 똑같은데 y좌표는 1만큼 감소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놈의 좌표는 2분의 1,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 마찬가지로 저기 또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놈이 지금 이 대각선의 교점이 여기 위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일단 a, a 제곱이라고 시작을 해야겠지. 저기 위에 점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머지 각각의 좌표들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나는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좌표원을 찾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여기 좌표하고 여기 좌표 아니까. 됐니? 자, 그러면 여기의 좌표를 구하면 이 좌표는 a, a제곱에서 왼쪽으로 2분의 1, 즉 a-2분의 1 되고요. 위로 2분의 1 가니까 a제곱 더하기 2분의 1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사각형을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크게 한번 확대해 보면은 여기가 지금 a-2분의 1,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인 거고 여기에 있는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놈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가로 길이는 여기서 여기서 이거 빼면은 이게 가로고 세로는 y좌표에서 y좌표 빼면 걔가 세로잖아. 맞아? 그래서 이놈의 넓이를 바로 써버리면은 가로는 2분의 1에서 얘를 뺀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1 이게 가로고요. 세로는 여기서 2분의 1 빼니까 a 제곱 얘가 세로가 됩니다. 따라오니 이거에 뭘 구하겠다? 최대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a 제곱에 1-a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주어진 놈의 그래프 바로 그려야 돼. 0 중근 1 한근. 그래프 떠올려. 3차인데 0 중근 1 한근. 그러면서 최고차는 배수 음수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는 0 중근이면서 최고차는 배수 음수니까 0 중근이면서 1 한근 이렇게 나와요. 0 중근이면서 1 한근. 이렇게. 오케이? 그럼 최대값은 어때요? 1개가 되겠죠. 자, 근데 왜냐면은 저 a는 뭐 음수라는 건 음수가 안 된다고 얘기했나? a의 범위를 좀 잡아줘야 되는구나. 자, 어쨌든 뭐 시험이라면 최대값을 그냥 바로 여기라고 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일단 답을 먼저 내보면 여기 길이비가 2대 1인 거지. 그치?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는 좌표는 3분의 2가 됩니다.
바로 구해주시고 그래서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답은 9분의 4 곱하기 3분의 1 답은 27분의 4 이렇게 답을 하는 거지. 이렇게 답은 1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만약 서술형이라면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놈의 최대값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쭉 가면 제가 최대일 테니까 당연히 A의 범위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A의 범위. 자 그럼 A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어진 얘가 만약 A가 저기 저 높은 데 있으면 사각형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의 넓이가 없겠지. 그치? 그럼 공통된 형태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A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공통범위가 안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이 좌표 자체가 여기에 있는 이 좌표 자체보다 작지 않고 커버리면은 그림이 말이 안 되지. 다시 여기에 있는 이 x좌표가 여기에 있는 이 x좌표보다 크다면은 사실 저런 사각형은 나오지 않겠지. 그치? 이 사각형이 나오기 위해선 이놈의 x좌표가 a-2분의 1이 이놈의 x좌표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a는 뭐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놈의 y좌표가 이놈의 y좌표보다 위에 있어야겠지. 커야겠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뭐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a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거 당연하지. 아무것도 없고. 자 그러면 a는 1보다는 작고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거야. 왜냐면 주어진 이 함수는 2차 함수거든. 그러면 a가 여기 1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 반대에서도 마이너스 1까지만 가능하겠지. 1을 넘어가면 사각형이 저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도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버리면 사각형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A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신다면 사실 이 문제는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표현하면 뭐 대충 마이너스 1부터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따라와요. 근데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열린 구간이니까 최대값은 3분의 1대일 것이다 라는 게 사실 완벽한 풀이가 될 거고. 그치?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좀 공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 근데 시험에 안 나온 지 사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옛날 문제예요. 근데 너네가 뭘 알고 있으면 좋겠냐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합시다. 정삼각형의 높이하고 넓이에 대한 공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잡으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a가 나오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제곱이 나온다는 거. 그치?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또 뭘 알고 있으면 좋겠냐면 정사면체 이체 도형이야. 이놈의 높이와 부피 이걸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증명해 줄 거예요. 이거는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잡으면 높이 정사면체의 높이 얘는 3분의 루트 6 a고요. 부피는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여줄게요. 준아 눈꺼풀 힘 줘. 아, 네. 자 봐봐. 자 다음과 같은 정사면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놈의 밑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이놈의 밑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일단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삼각형의 한 변의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그치? 자 그럼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높이는 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얘가 이 정삼각형의 뭐 무게중심, 외심, 내심 다 일치하니까 그 점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케이? 이거 증명을 해줘야 되나요? 증명은 뭐 이렇게 가보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야. 합동. 그래서 이 길이랑 뭐 이 길이랑 이거랑 네. 이 길이 이 세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에는 얘는 정삼각형의 외심이다. 근데 정삼각형의 외심은 뭐 무게중심하고 내심하고 일치하니까 여기는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봐봐. 얘는 높이니까 여기가 수직이 될 텐데 나는 이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이 길이를 구하고자 지금 피타를 활용하는 거예요. 피타. 자, 일단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a야.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뭐냐면 봐봐. 선생님이 저 연색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보고요. 무게중심이 지금 여기에 찍혀 있는 거야. 여기.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길이. 자, 그러면 얘는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가 별표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대 1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치? 그래서 저 별표라는 길이는 이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a 그게 이 전체. 근데 거기에 3분의 1이라고 된다는 거지. 2대 1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높이 2분의 루트 3a에 2대 1이니까 3분의 1이면 저 별표의 길이가 나와. 자, 이제 얘를 풀어보면 얘가 3분의 루트 3a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가 a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루트 3a야. 이렇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피타를 활용해보면 여기를 x라고 합시다. x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a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은 3분의 2a 제곱이 나오고요. 그러면 x는 3분의 루트 6a 이렇게 나옵니다. x는 3분의 루트 6. 그래서 이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a다. 어딨어요?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이다. 자,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부피는 밑넓이 4분의 루트 3a제곱 곱하기 높이가 3분의 루트 6a죠? 3분의 루트 6a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루트 3이 3이 지워져서요. 12분의 루트 2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합시다. 정리하시고 문제 바로 풀게요. 자, 좀 전에 선생님이 구했던 공식들을 활용해서 지금 문제를 풀 건데 이 정삼각 기둥의 부피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틀을 먼저 잡아보면 너네가 이 부피라는 거를 어떻게든 식으로 표현하면은 얘가 고1 때는 2차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했다면 지금은 얘가 3차든 4차든 표현되는 거야. 그 다음 3차, 4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문제로만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중요한 건 어쨌든 이놈의 부피를 식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너네가 이거를 표현을 못하니까 일단 못 풀어.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해야 되는데 식으로 애초에 표현을 못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놈의 내가 지금 부피를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밑넓이를 알아야 되고요. 밑넓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높이를 알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밑넓이하고 높이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봐봐. 일단 여기에 있는 이놈도 당연히 정사면체가 될 것 같아. 여기도 당연히 정사면체가 되겠지. 왜냐면은 여기도 60도, 60도, 60도니까 여기도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이야. 그래서 여기도 정사면체가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아보면 일단 밑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바로 나와요. 밑넓이는. 자, 그럼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이놈의 높이가 뭐냐면 아까 정사면체의 높이 공식을 활용하면 3분의 루트 6a라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놈의 높이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나는 이 삼각기둥의 높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의 높이에서 3분의 루트 6a를 빼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전체의 높이가 또 뭐야?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의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의 높이는 뭐냐면요 6 곱하기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a 얘가 전체 높이가 되는 거야. 전체 높이. 전체 높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하려는 이 삼각기둥의 높이는 뭐다? 전체 높이에서 위에 있는 이놈의 높이를 빼면 된다. 그래서 전체 높이 2루트 6에서 저 위에 있는 정사면체의 높이 이걸 빼면은 얘가 부피가 나온다는 거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따라오니 나는 이걸 뭘 구하겠다? 최대값으로 가겠다. 똑같아. 자, 그래프 갑니다. 0이 중근이고 여기 한 근이 6이에요. 6. 0이 중근이면서 최고차항계수 음수고 한 근이 6인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최대값은 여기 있는 얘가 최대값이 되겠고 쭉 내려. 그러면 길이 2대 1을 활용하면 여기가 4라는 거지. 그 내가 구하려는 답은 여기다가 4를 넣으면 답이 나온다. 끝입니다. 여기 A에다가 4를 넣으면 답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끝. 혹시 또 서술형을 대비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놈을 표현한 다음에 A의 범위가 필요할 거야. A의 범위. 그럼 A의 범위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해볼까? A의 범위가? 저 A는 당연히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겠죠. 그쵸? 근데 저 A라는 애가 6보다는 클 수가 없겠지.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A의 범위는 0과 6 사이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일단 464번에 1번부터 천천히 갈 텐데 봐봐. 너네가 이 1번을 풀 때 여기 별표는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풀이를요 2가지를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판별식에 대한 풀이. 일단 써놔. 판별식으로도 풀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접선 이쪽으로 풀 줄 아셔야 돼. 자, 근데 판별식은 어떻게 보면 수상이에요.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는 거는, 그치? 그리고 접선을 본다라는 건 얘가 스투지. 그래서 봐봐. 실제 시험에서는,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웬만하면은 다 접선을 구해가지고 풀게끔 나오거든? 웬만하면은. 판별식으로는 사실 접근이 잘 안 되게끔 나와. 근데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판별식을 활용하면 계산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풀이를 2개를 다 공부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쪽이 중요하지만 페이크로 이쪽이 계산을 편하게 줄 수도 있다는 것까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지금 고쟁이는 판별식을 가지고 조금 더 간단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 계속 얘기해줄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1번 풀이로도 한번 해보고요. 2번 풀이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자, 일단 얘하고 얘가 1사분면 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단 만난다, 교점이다, 교점은 연립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립해. 연립을 하면은 mx는 마이너스 x제곱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1사분면 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란 얘기는 여기에 PQ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사실 얘는 그냥 0,0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0,0은 애초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 자체를 그냥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좀 더 편하게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1번 풀이로는 얘가 가능하거든? 왜 가능하냐면 주어진 얘를 옆으로 넘겨버리면 x제곱에 x-3 더하기 mx 이렇게 나오고요. x라는 한 근이 보인단 말이야. 그치? x라는 한 근이 보이고 나머지를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m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얘가 한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판별식으로 쓸 수 있어. 이거 이해해야 돼. 하지만 너네가 주어진 이 식을 정리했는데 그놈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근을 못 구해. 그럼 판별식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얘기야. 그때는 접선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만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돼서 포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접선도 풀 줄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훨씬 더 간단하다. 보여줄게.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서로 다른 세 근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이놈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하고 주어진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이긴 한데 얘가 0을 중근으로 가지면 0을 근으로 가지면 0이 중근이 되니까 서로 다른 세점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이 되면 안 돼. 됐니?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정리하니까 m은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m은 0은 아니니까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에서 사실 m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낼게요. 그래서 0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 얘가 1번의 답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1번 풀이고요. 얘가 좀 더 간단하긴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건 2번 풀이다라는 것까지. 정의하셨으면 지우고 2번 풀이 뵐게요. 자, 그 다음 2번 풀이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y는 mx라는 그래프를 보면 너네는 항상 0,0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서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여기서부터 점점점 올린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m이 0이면 여기 교점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m이 0보다 크면 이렇게 0보다 크면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교점 2개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교점은 무조건 3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m을 계속 키워도 3개냐?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접할 때까지, 이때까지. 0보다 크면서 이 접하기 전까지가 3개라는 거죠. 접하면 2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답은 일단 0보다는 크고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작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풀이야. 답지에는 이 풀이가 아마 없고 한 배씩만 있으니까 이쪽으로 못 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을 구해야 되는데 접선. 자, 어떠한 접선이냐면 0,0에서 그은 접선이야. 그치? 근데 지금 접선은 항상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접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접점을 가정하자는 거지. 그래서 접점을 t, 여기 위에 점이니까요.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3t제곱이라고 하자는 거야. 됐니?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접선의 방정식은 f't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6t 그리고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3t제곱인데 얘가 0,0을 지나야 된다는 거지. 0,0에서 그는 접선인데 접선이 없는 상황인 거니까.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0,0을 그대로 쏙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시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이렇게 나와.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t는 0. t 제곱으로 묶으면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분의 3 이렇게 나와. 됐니? 자, 그럼 t가 0인 거는 접점이고 0이라는 얘기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는 t가 2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2분의 3. t가 2분의 3이다. 자, 그럼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3을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27 더하기 9 그러면 4분의 36에서 적대니까 4분의 9를 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9보다 작으면 된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 판별식 풀이가 훨씬 더 간단하긴 하죠. 그쵸? 하지만 판별식 풀이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안 돼. 못 풀어. 3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런 건 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접선으로 더 많이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판별식 풀이 아예 갖다 버리고 접선만 공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접선을 갖다 버리고 판별식만을 풀면 이번 시험 무조건 폭망할 거예요. 아시겠지? 일단 여기까지가 1번 풀이. 자, 봅시다. 이거는 뭐 서술형으로도 되게 많이 출제되는 형태야. 사실 접선의 기울기까지 구하셔야 되고 최대축까지 구하셔야 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삼각형 APQ 이놈의 넓이를 어떻게든 표현해야 된다. 지금부터 얘를 표현해야 돼. 그러면 저놈의 넓이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겠죠. 그럼 밑변을 뭐로 잡을래? 당연히 PQ라는 점으로 잡아야겠지. 교점이니까. 그래서 밑변은 PQ로 잡고, 자, 높이는 A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높이는 A에서부터 선분 PQ까지의 거리, 이거를 너네가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1번에서 힌트를 줬는데 지금 문제에서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m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을 하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m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선분 PQ를 구하기 위해선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교점이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한 식을 다시 한번 갖다 씁시다. 이렇게 되고요. 넘어간 다음에 x로 묶어서 정리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m? 잠깐만. 마이너스 3x 더하기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 자, 그러면 저 PQ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불가능해. 근데 PQ라는 놈은 당연히 이놈의
근이다 이렇게 말하지. 한 근이 0이고 나머지 한 근이 알파, 베타면 이놈의 X 좌표, X 좌표 이렇게 가르쳐. 오케이? 그래서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n이다. 이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분 PQ를 표현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성분 P의 전 P의 좌표는 알파,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환장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치? 편한 거. M알파 이렇게 가시고요. Q의 좌표를 베타, M베타 이렇게 가셔야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PQ 갑니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M 베타 마이너스 M 알파의 제곱이니까 M 제곱 밖으로 뺍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곱하기 A에서부터 PQ까지의 길이. 자, 그러면 얘는 3,0이고 얘는 Y는 MX죠? 그러면 3,0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공식 쓰면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3,0 대입하니까 절대값 3M M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합하고 곱을 가지고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이 합곱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또는 두 근의 차 공식을 좀 외우세요. 두 근의 차 공식은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절대값 A분의 루트 D.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각에서의 합 곱만 외우지 말고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두 근의 차까지 외우라고. 두 근의 차까지.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 D가 의미하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알면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합곱 가지고 열심히 계산할 게 아니라 바로 이거 갖다 쓰면 된다. 바로. 그래서 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얘는 절대값 A 1분의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M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건 뭐 증명은 이걸로 하면 돼. 외워. 절대값 A는 루트 D. 절대값 A는 루트 D. 자, 그래서 이 식 정리할게요. 자, 식 정리해 보시면 2분의 1에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묶을 할게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쓰시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루트니까 여기 루트 9 마이너스 M 9 마이너스 4M 쓰시고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 다음 여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3m 쓰시고 이거 H제곱 다시 이거를 묶으면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근데 여기에서 얘는 그냥 쓴 거야.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리고 이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그냥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루트 갖고 나오면 근데 얘가 이랬잖아. 그쵸? 공식 알고 모르게 따라서 이거 계산이 너무 길어지고 짧아지고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하시면 루트 m제곱 더하기 지워져요. 지워지고 내가 구하려는 건 요거란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3차식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죠? 3m을 집어넣고 최대값 굴려야지. 그럼 3차식이니까. 루트 나왔다고 루트 그리려고 하면 안 돼.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놈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다시 마지막. 자, 정리하면은 2분의 1에 루트 집어넣습니다. 자, 루트 안에 3m을 집어넣으니까 9m 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9m 제곱. 그러면 9m 제곱에 마이너스 4m. 됐나요? 그럼 계속 똑같은 그래프 나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 중근 갖고 4분의 9에서 한근 갖고 됐니?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이 2대 1일 때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2대 1 구해보시면 3분의 2에다가 1 곱하니까 2분의 9 정리하면 6분의 9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오케이? 그래서 2분의 3일 때가 최대가 된다. 그래서
2분의 3일 때가 최대가 되고 그때 최대값은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이 문제는 무조건 마스터 하셔야 돼요. 예시를 하실 거면. 아시겠죠? 근데 판별식 풀이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다. 끝. 자, 봅시다. 일단 fx하고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한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서로 다른 세 점. 자, 그러면 주어진 이놈의 그래프 쉽게 그릴 수 있죠? 그쵸? 근 3개 찍어가지고 뭐 적어 올리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3이 한 근이고 0이 한 근이고 1이 한 근인 뭐 이런 형태겠고. 근데 수채고차 한계수 뭐 양수니까 대충 이렇게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근데 얘를 접어 올렸으니까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접어 올린 이렇게. 뭐 이게 더 높은지 이게 더 높은지는 사실 몰라요. 다시 이게 더 높은지 이게 더 높은지는 사실 몰라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겠네요. 그치? 근데 얘네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 0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0이야. 그러면 세 점 딱 지나죠. 근데 기울기가 얘보다 좀 커. 아주 조금 커. 그럼 몇 점? 하나? 아주 좀 크네. 둘, 셋, 넷, 5개. 맞아? 그럼 기울기를 점점 키워. 그럼 언제 세 점에서 만나? 기울기 점점 키워. 그럼 언제 세 점에서 만나? 그 5개인가? 저거 접할잖아요. 접하는 것보다 더 클 때. 접할 때 몇 개니? 4개잖아, 그치? 계속 5개다가 이렇게 접하면은 오이씨 접하면은 이렇게 4개가 되는 거고요. 이것보다 커야지 3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계속 3개, 3개, 3개야. 근데 언제? 오케이. 이때 접할 때 몇 개 돼? 2개 되는 거지. 이 점하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 뭐가 높은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기울기 이렇게 하면은 0개 이렇게 되나? 맞나요? 아니 기울기 0이면 3개 이렇게 하면은 5개 이렇게 되나? 맞아요? 높으면은 이렇게 하면 접하면은 하나 둘 셋 4개죠. 이것보다 크면은 3개 맞죠? 그쵸?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뭐 이렇게 다 교수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래프 자체를 어느 게 높은지는 모른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 거야. 선생님 저희가 높아요라고 하면 사실 할 말 없어요. 정의가 값을 구해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 어쨌든 답은 끝났어. 답은 접선보다는 크고 마찬가지로 접선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해서 m이라는 거는 1번보다는 작고 기울기가 2번보다는 기울기가 크다. 이제 이거 풀면 답이에요. 1번일 때 한 점에서 1번 때 2점에서 만나죠. 여기 한 점, 또 여기 한 점. 2점에서 만나요. 여기 한 점 항상 무조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래서 1번을 먼저 구합시다. 1번. 자, 1번의 기울기는 뭐야?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1번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3을 구해.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이 절대값 그래프가 그냥 나온 거죠. 그냥. 이 절대값 그래프는 이 노란색인데 쟤는 그냥 이 흰색 그래프에서 보면 되는 거지. 플러스인 그래프, 얘가 플러스인 그래프. 그치? 그래서 이 f 프라임 마이너스 3을 x,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을 미분하는 거에다가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접어 올렸는지 아닌지. 따라와요? 자, 그래서 이거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이거 뗀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12 이렇게 나오죠. 여기 12. 됐죠? 자, 그럼 이제 2번 구합시다. 2번. 자, 그럼 이제 2번을 구할 때 봐봐. 마이너스 3,0에서 첫 번째 접선에 대한 풀이로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판별식에 대한 풀이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아까 그랑 똑같아. 자, 그러면 어떠한 접선이냐면 마이너스 3,0에서 그은 접선이야. 근데 어떤 그래프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냐면 기존에 있는 얘가 아니라 얘를 접어
올린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의 그림 접수.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근데 얘는 지금 접점이 있어 없어? 없죠? 똑같습니다. 이 접점을 t, t 대입. 그러면은 t 세제곱 더하기 2t 제곱 마이너스 3t. 접점을 잡아주셔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당연히 조금 번거롭고 귀찮겠죠. 여기까지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판별식으로 가보면 판별식은 내가 지금 직선 y는 mx 더하기 3이라는 것과 주어진 게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 얘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접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3은 이미 한 근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근이 접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x 더하기 3, x 더하기 3이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가는 게 훨씬 쉬운 문제였어, 사실. 이 둘의 교점을 풀려고 하면은 봐봐. mx 더하기 3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3 이렇게. 자, 그럼 x 더하기 3 옆으로 넘겨버리면 넘어가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m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한 근이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 근이 얘인데 나머지 그 근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접해야 된다는 거지. 한 근이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 근이 얘인데 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접해야 된다. 그래서 정원의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놈의 판별식을 써보시면 1 마이너스 4n인데 얘가 0이면 되니까 n의 값이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판별식. 비중 마이너스 4의 시간 0이다. 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의 길이는 4분의 1 된다. 둘에 곱하니까 답은 3이면 답이겠지. 됐니? 그럼 혹시 지금 이것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학생 있나? 선생님, 여기 한 근이고 여기 중근인 거 알겠는데 여기는 이 근은 어디 간 거예요? 여기는 이 근은 어디 간 건가? 애초에 잘못된 전제야. 이 그래프는 이 마이너스가 달린 그래프가 아니죠. 플러스죠. 이 그래프는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니까 애초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한 근이고 얘가 중근인데 딱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 근은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별식 풀이가 얘고요. 접선 풀이가 얘인데 사실 더 중요한 풀이는 1번이 맞아. 여러분들은 다 접선으로 가도 돼. 판별식 갖다 버리고. 알겠니? 하지만 간단한 풀이는 판별식인 것도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끝. 자, 갑시다. 자, 일단 이놈의 그래프하고 이놈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A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당연히 너네가 애초에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이놈의 꼭지점 A, 0을 이동시키겠다 이렇게 가야지. 그치?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보자마자 기함수 보이셔야 돼요. 자, 기함수니까 최고차 함계수 양수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완벽하게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A, 0, A,0을 여기 꼭지점을 해서 이렇게 생긴 V자를 그리는데 이놈을 주르륵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야. 따라오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동 한번 시켜보자. 따라오세요. 자, 내가 A가 저기 있으면 교점 몇 개? 한 개. 주르륵 가는 하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3차가 어쨌든 더 높아져요. 얘네 어쨌든 따라가요. 3차 대한 무관이 1차 대한 무관 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3개 나와요. 그러면 이동시키면은 이 한 개는 계속 나오는데 한 개가 추가되면 되겠지. 첫 번째 같이 찾았네. 얘가 여기에 접할 때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접할 때예요.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이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금 이동하면은 여기 이제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돼. 따라와. 자, 그럼 계속 이동시켜봐. 그럼 또 언제 두 개 될까? 요렇게 접할 때. 여기 이놈이 접할 때 얘가 2번이에요. 그럼 교점 두 개 맞잖아요. 됐니? 자, 이것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교점 몇 개 나와? 생각해. 한 개 나오지? 한 개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 두 개일 수 이제? 없죠? 두 개일 수가 없고. 한 개 나오죠.
그쵸? 그래서 답은 저 1번하고 2번이 끝입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지금부터 구해 나가는 건데, 봐봐. 여기에서, 여기 이놈의 기울기를 줬단 말이야. 기울기를 뿔마 1인 상황이라고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저 1번은 접선이 맞긴 맞지만, 1번의 기울기는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지. 아, 그래요? 좀 힘들어서 써줄게요. 자, 1번의 기울기는 1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2번의 기울기는 뭐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접점을 내가 t라고 가정하면 f't가 1이 되는 걸 찾고 f'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지. 1이니? 자, 내가 이놈의 접점을 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t, 뭐 6t 세제곱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f't가 1인 걸 찾으면 됩니다. 그럼 f't를 하면은 18t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1이다. 그러면 18t 제곱이 2가 되고 t 제곱은 9분의 1이 되니까 t는 뿔마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3분의 1일까 마이너스 3분의 1일까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분의 6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27분의 3, 9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저 좌표를 왜 구했냐? 나는 A값을 구하는 거야. A값. 이 좌표가 y는 x-a 위에 있다는 거지. 이 좌표가, 이 점이 y는 x-a 위에 있을 때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서 A값을 찾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해버리면 9분의 1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그러면 a는 마이너스 9분의 4 a 값 구했어요. 따라오세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자, 2번 갑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기울기가. 자, 그럼 f't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t는 바로 0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접점이 0이라는 얘기야. 0. 그 말은 내가 접점을 여기다 찍었는데 사실 여기가 0,0을 대입하니까 0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저 그림이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저 그림이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면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넙대대하게 이렇게 생긴 3차함수였어요.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접선을 그렸는데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접점이 0,0일 수 있다는 거예요. 되니? 이렇게 접선점이 이렇게 접선이 뚫리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t는 0. 그럼 얘가 0,0을 지나야 돼. 0,0을. 그럼 얘가 0,0을 지나려면 a는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4랑 0이 나와서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풀어준다. 됐지? 넘어갑니다. 자, 467번 이렇게 3개 하고 개념 정리. 자, 어떤 개념을 정리할 거냐면 저 가에 대한 얘기를 개념으로 정리해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할 거고 저 나에 대한 얘기는 사실 개념을 정리했어요. 저 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3스텝에서 어떤 문제에서 개념 정리를 했냐면요. 저기 451번. 이 나는 451번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451번. 자, 그래서 이 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얘는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다항함수가 모든 x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 다항함수는 어떠한 근을 짝수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허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형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제곱의 형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끄집어내시던지 아니면 판별식 얘는 애초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나오게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삼중은 이렇게 가지면 절대 말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항상 짝수계를 가지고 있거나 허근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된다 라는 거고요. 허근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상관없고
자, 그 다음 이제 이 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보세요. 얘가요 fx가 3차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미분 가능하려면 fx가 어떤 형태여야지 미분 가능할까를 바로 떠올릴 줄 알면 좋겠어요. fx가 어떤 형태여야 될까? 어? 연속? 3차 당연히 연속인데? 미분 가능? 3차의 절대값이 미분 가능. 땡! 괜찮아. 3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접어 올렸는데 미분 어떻게? 이렇게. 그래, 증가함수여야 되지. 이렇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나와버리면 x축이 어디에 있대? 뭐였어? x축이 여기 있어도 미분 불가능한 점은 있고 x축이 여기 있어도 접어 올리니까 여기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이고 이렇게 하면 미분 불가능이 3개가 되고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긴다고요. 3개든 1개든 생긴다고요. 그것도 생기지 않아요? 안 생겨요. 자, 그럼 어떤 형태여야 되냐? fx가 3중근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고. 3중근의 형태. 그럼 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접어 올라가더라도 점유물이 쏘는 게 똑같다고요. 그냥 개념화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는 3중근이어야 됩니다. 3중근. 예를 들어서 k의 뭐 x-알파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 3중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된다.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거는 4차 함수까지 배우기 때문에 4차 함수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를 적어 올렸는데 항상 미분 가능하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돼? 중간 두 개? 오케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4차 함수에 어떤 형태가 오더라도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4차 함수에 어떤 형태가 오더라도 이렇게 끌어오면 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어떤 애가 많이 나오냐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래프를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사실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인 경우 이게 많이 나오거든. 어떤 형태여야 될까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돼야 돼. 그럼 만약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생각하면 여기서 x축을 기점으로 접어 올려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나올 수 있을까? 없겠지. 어떻게 이렇게 접어올리면 2개, 이렇게 접어올리면 4개, 이렇게 접어올리면 여기 2개, 이렇게 접어올리면 2개, 2개. 한 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 오케이? 그럼 이런 그래프는 아니란 얘기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나오려면 어떤 그래프를 접어올려야 되냐면 이것도 그냥 개념화해서 외워. 이렇게 돼서요. 여기 있는 이놈을 3중근으로 가지고 나머지 3중 갖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접어올리면 여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딱 나와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안 나와요. 거의 뭐 본 적 없어 사실. 근데 얘기는 할 수 있어야지, 그치? 자,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이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3중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근을 갖는 이런 형태예요.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형태를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 됐니?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은 좀 쉽게 풀리고요.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마구잡이를 풀려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거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적어 올리면 여기가 미분 불가능, 여기 미분 가능. 불가능이라고 쓰겠지. 불가능. 소리. 이 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지우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갑시다. fx가 3차 함수라고 줬고요. 최고차 함수에서 1이라고 주는 상황. 그 다음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3차를 접어 올렸는데 미분 가능하대. 그 말은 3중근의 형태야겠네. 바로 읽어야 돼. 이걸 보자마자 주어진 fx-3gx라는 애가 3등분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모든 x에서 이거래. 그러면 그는 짝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허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허근의 형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허근의 형태 그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이게 맞으니까.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gx가 얘라고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 이 가족권을 가지고 아직은 해석을 못한단 말이야. 나를 먼저 해야 돼. 나를. 자, 나를 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보면 집중하세요. 자, g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무조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x-2는 짝수의 존재해야 되니까요.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gx가 x-1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가지고 fx는 무조건 x-1을 하나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니?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 뒤에 있는 이 2차식의 형태가 중근이든지 또는 허근이면 돼. 여기까지가 일단 가나에 대해서 바로 떠올려야 될 겁니다. 이게 안 되시면 이것만 공부하세요. 이 문제를 풀려가지 말고 이 개념을 공부하세요. 왜 팬님 지금? 여기까지 괜찮아? 어디? 사실 그 다음 저녁마다 그거 나갈 때 짝수 혹은 왜 짝수 계열이냐고요? 홀수 계면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되나? 네. 왜냐면 홀수로는 제곱하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x를 어떤 수를 대입하면.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짝수가 있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세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이잖아요. 항상 짝수계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게 그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gx가 x-1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는 애는 뿔마가 다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으로 만들어주고자 fx는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죽은 형태든 허근 형태든 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래서 fx의 형태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3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은 x-2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마이너스 3배의 gx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얘는 x-2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3 이렇게 되거든. 따라오니? 근데 얘가 무슨 중근? 3중근을 가져야 돼. 그 말은 얘가 x-2의 제곱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1을 3중근으로 가는 형태가 되지. 오케이? 그래서 p는 마이너스 4고요. q는 7이에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돼야 되니까. 따라오니? 그래서 fx가 나오는 거야. fx는 x-2에 p가 마이너스 4고요. q가 7인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fl이 나온다. 끝. 갑니다. 자, 468번. 좀 전에 467번에서 정리한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자, 근데 봐봐. 내가 구하려는 값을 한번 잠깐 보면 쟤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든 음수든 어차피 지워져요. 부호 문자가. 즉 양수로 풀든 음수로 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니?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는 여기서 무조건 지워질 수밖에 없거든. 양수 음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신경을 좀 쓰게 할 거야. 알겠지? 아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안 쓸게. 자,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는데 선차함수가 극값을 갖는 애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얘는 아직 정확히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주목해야 돼. 4차함수의 절대값, 4차함수를 접어 올렸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라고 나왔거든.
되겠지.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여야 돼요. x축이 이렇게 존재한다 얘기지. 근데 당연히 이렇게 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는 이 그래프를 쫄지 말고 봐봐.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gx라고 한번 해볼게. 이 전체를 gx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얘가 x축이거든. x축. 그러면 x축에 대해서 한글은 이미 알아. 여기다 뭐 대입하면 0이니? 1 대입하면 0이죠. 여기에 있는 얘를 왜 f1이라고 줬냐면요. x축과 만나는 점이 1이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보자마자 아 x축과의 교점이 1이구나. 저놈을 gx라고 하면은 gx라는 그래프는 어쨌든 이런 그래프여야 되는데 x축과의 교점이 1이구나 라고 주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근데 A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대. 그러면 아 이 A라는 점이 나머지 한 근이겠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1이고 한 근이고 여기가 A일 수도 있고요. A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1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야지 A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형태다라는 거죠. 따라오니? 근데 이 중에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 그래프인 거야. 이 그래프는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치? 오케이? 자, 근데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지? 그 말은 여기가 이란 얘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럼 갑니다. gx는요 fx-f1인데 내가 궁금한 건 f'x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주어진 이 그래프를 미분하면 이 1을 제곱으로 갖고 이 2를 한근으로 가져야겠지. 얘도 어차피 미분한 거의 근인데 얘가 이렇게 나타나니 얘는 중근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당연히 극값이니까 극값은 프라임의 근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너네는 그냥 g'x는 x-1의 제곱 x-2 이렇게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선생님이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 그래프 한번 생각해봐. 얘는 감소하다가 0 된 다음에 감소하죠. 그러면 프라임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프라임의 그래프가 감소니까 계속 음수 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1일 때는 0 찍고 또 음수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게 프라임의 그래프는. 그래야지 감소하다가 0 찍고 감소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아 A가 아니라. 그래야지 이런 그래프가 나와. 감소하다가 프라임이 이라면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선생님이 0 됐다가 감소했다가 2에서 올라가는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좀 되셔야 돼요. 여기에는 1이라는 건 3중근이고 얘가 나머지 한 근. 근데 프라임의 형태를 끄집어낼 때면 근은 프라임의 근은 얘가 중근이고 얘가 나머지 한 근 이렇게. 됐니? 그래서 G'X는 얘인데 얘를 미분하면 얘가 F'X라 하면 되지. 얘를 미분하면 이거 상승이가 날아가죠. 그쵸? 그래서 물론 선생님 좀 잘못했는데 여기 지금 gx의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요. 여기 k라고 잡아주면 돼요. k라고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k에 5 대입해 5. 그러면 5를 대입하니까 16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3 대입해 그러면 k 곱하기 4 곱하기 1 이렇게 나와요. 계산하니까 답은 12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468번에다가 문제 하나 잠깐만 추가하면은 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걸로 합시다. A 값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4차 함수의 길이 여기가 3대 1이에요. 3대 1. 그러면 여기가 1인데 3분의 1 그러시니까 A는 3분의 7을 그려요. 3대 1인 길이니까 3분의 7. 됐니? 그래서 A 값은 3분의 7까지 구해주고 나오셔야 된다. 시험에서는 A 값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렇죠? 자, 봅시다.
fx는 4차 함수고요. gx는 그 4차 함수를 적어 올린 형태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g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리고 g1은 g'이라고 같대. 선생님 여기서 문제 봐봐. gx는 -1하고 0하고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거든. 그러면 g'-1은 g'0은 극대극소는 어쨌든 이 프라임의 근이잖아.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선생님 이거 시험 때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랬거든. 뭐냐면 x가 a에서 극대극소면 f'a는 0이다. 이 말 맞아 틀려? 틀려 왜? x가 a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면 f'a는 0이다. 아니에요. 왜요? 오케이, 뾰족점 안 된다. 즉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f'a는 0이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없다면 얘도 극소는 맞지만 프라임인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선생님이 잘 읽어보면 x는 1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왔어. 근데 -1이라고 0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이건 0 아니야. 몰라. 쟤네는 뾰족점일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차 함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어 올라가지만 이렇게 이것도 극소라고요. 극소. 이것도 극소라고. 미분하면 0 아니라고. 모른다. 미분하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너네가 여기까지 쭉 읽어보면 사실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G'1은 0이구나. 이게 바로 읽혀야 돼. 미분 가능하고 극소니까 얘만은 0일 것이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G1이 0이고 G'1이 0이야. 이게 의미하는 건 x-1의 제곱을 들어가지고 있다. 이게 중간고사법. fa가 0이고 f'a가 0이면 x-a의 제곱을 들어가지고 있다. 됐니? 그래서 여기는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gx는 어쨌든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뒤에 어떻게 생긴 2차식이 있을 텐데 이거 뭐 적어 올렸겠지. 왜? fx를 적어 올린 거니까 4차식을 적어 올린 거니까. 근데 -1하고 0에서는 극소값을 갖는데, 자, 그러면 -1하고 0은 봐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뾰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치? 그 뾰족하다는 얘기는 -1하고 0에서 접혀 올라갔다는 얘기지. 얘네가 근이란 얘기야. 그때 접혀 올라갔다는 얘기는 -1하고 0이 근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그래 그래프를 역으로 한번 추정해보면 어떻게 역으로 추정했냐면 1에서만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불가능한 거 한번 생각해보겠다. 오케이? 그럼 -1하고 0에서 근을 가지면서 1에서 중근을 갖는 사실은 이런 그래프란 얘기야. 자, 그럼 이거 적어 올려봐. 적어 올리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1에서 극소 맞고 0에서도 극소가 맞고 -에도 극소가 맞죠? 이 그래프가 답입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fx를 잡아보시면 fx는 x 한 근이고요. x 더하기 1 한 -1 한 근이고요. 1이라는 게 중근이니까 얘가 fx네요. 얘가 한 근, 얘가 한 근, 얘가 중근. gx는 g2를 거라 쓴 거니까 2를 대입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답은 2 곱하기 3 곱하기 1을 하니까 답은 6. 됐니?